주식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이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상승 종목의 2배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 빨간불이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자 개별 모멘텀에 더욱 온기가 쏠리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어땠나요? 내 종목 어떤 이슈가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해결사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HLB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HLB 가족들이 강세를 띄었는데요. 이 HLB의 진양곤 회장이요. 오늘 오후 6시에 이 타 경제방송에서 HLB 리보세라닙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는 24일에 리보세라닙 미국의 FDA 사전 신청도 있고요. 그리고 HLB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때문에 오늘 HLB 가족들 모두 강세를 띄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요 상한가에 갔고요. HLB 그리고 HLB 파워도 모두 상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HLB 파워는 1,21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같이 따라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증과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오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1.78%의 상승이 있었고요. 신라젠 역시 12% 넘는 급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시장에서 선방을 하면서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바이오 투자로 인해서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량이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기대감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약 성공을 해서 이 바이오주들의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KH 바텍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KH 바텍은요, 이 폴더블 폰의 힌지 부분을 제조하는 업체이죠. 이 삼성전자에서 이 첫 갤럭시 폴드가 성공을 하면서 이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폴드를 10배를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KH 바텍 수혜를 입었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 보시면 계속되는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고요. 전거래일도 급등 나왔는데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12%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16,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은 누구? 후임은 누구?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최근에 법무부 장관 후임에 대해서 관련 유력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바로 윌비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하면서 전해철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윌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15.8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1,5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계속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맡겨라는 소식인데요. 바로 OLED 관련주인데요. 힘스입니다. 힘스 보시면요. 오늘 중국에서요. 중국 회사 356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11시를 기점해서 상승 전환이 됐고요. 거래량도 올라갔습니다. 3.89% 상승하면서 25,3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시장에 다시 들이운 이 불확실성. 하지만 시장 속에서 종목들은 이 개별 이슈 부각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종목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요. 중국에 대해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또 무역 갈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장 어려움이 있지만 종목의 모습들은 또 개별적으로 부각받는 모습입니다. 감명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증시 진짜 한마디로 좀 답답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마감을 그렇게 했고요. 이제 외국인 수급 현황을 보면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약 1,229억 원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96억 원 이게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순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 장 오후 들어가지고 코스피 시장을 이제 542억 원 순매수세가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622억이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제 영국 하원 승인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중국 경제 지표도 부진한 영향의 흐름이 아마 우리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한동안 지금 그 달러 같은 경우 지금 약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외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에 만약에 달러 약세가 전환이 다시 상승으로 된다면 우리 증시에 아무래도 약세 하방 조정 요인으로 자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눈여겨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미 FOMC가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이 사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가운데 HLB를 비롯해서 일부 바이오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폴더부품 관련 부품주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죠. 12월에 보면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심사 기준일이 현재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놔두고 아무래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대 좀 살펴보면 정기 변경 종목이 가장 많은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는 가운데 신규 만약에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면 최소 22억 원에서 많게는 168억 원 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한번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이었죠. 이제 3대 주주인 미캐피탈 그룹이 1조 원대 블록딜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 불안 심리를 키우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 24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좀 아무래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 그 주가 동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섹터로 봤을 때 공공청사 내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설치를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 시행령인 개정 소식에 관련 그리고 이제 전기차 요금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2배 이상 이게 상승한다는 그런 전망 속에 이제 관련 수소차 관련주가 좀 오전 장 시장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는 이런 바에 올가을 처음으로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었죠. 이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도 좀 수급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3분기 이제 실적 전망이 어둡게 보이면서 이제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사실 미세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온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분위기, 내 계좌의 종목들이 더 답답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 시간 미리 챙겨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모멘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리스트 제인 캐스터가 소개해 주세요. 네,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풀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선정해서 추가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오늘 들어온 종목입니다. 삼본전자인데요. 음향기기 회사죠. 매수가는 2,910원에 비중 4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1259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올리패스가 들어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매수가 21,7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4908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OLED 관련주죠. 매수가 54,70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399님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한국코퍼레이션입니다. 매수가 2,89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8913님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호텔신라가 들어왔네요. 매수가 84,86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1144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삼본전자부터 알아볼게요. 매수 가격 2,910원에 비중 40%, 끝자리 번호 1259님의 고민입니다. 삼본전자,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지는데요.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투자 의견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굳이 정리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3,200원 부근 잡아주시고요. 중기적으로는 3,45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 헤드셋 이런 음향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상승 흐름을 볼 때에는 왜 올랐는지가 중요한데요. 자회사 필룩스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모회사인 이 종목도 같이 매수세가 유입이 된 부분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얘기하셨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만 보자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자를 나타내는 분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계속 보기보다는 기업의 이제 테마성이나 지금 어떤 흐름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 이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필룩스 관련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필룩스뿐만 아니라 SKT와 컴캐스트 관련해서 이제 합자사를 설립하는 데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화되면은 단기 목표가인 3,2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인 3,200원에서 못해도 절반 정도는 수익절 해주시고 나머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3,450원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본전자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이 자회사 필룩스에 대한 영향 힘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1차 목표 가격 3,200원, 중기적으로는 3,450원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올리패스 알아볼게요. 매수 가격 21,7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4908님의 고민인데요. 올리패스에 대한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죠. 감명근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지금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게시판에도 보니까 7094님도 또 바로 또 문의를 또 주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 10월 8일에 상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공유전자 플랫폼이죠. P&A 플랫 기반으로 해서 RNA 치료제를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 그때 상한가가 나왔느냐 하면 이제 동사에서 이제 연구 중인 저산소 유도인다 HIF-1 고형암 치료제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이제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향후 또 기대감에 이제 수급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그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10월 8일에 상한가 난 이후에 잠시 이렇게 상승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거의 한 7거래일 넘게 지금 조정받으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십시오. 급등을 시작한 지점이 있습니다. 대략 한 17,400원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한번 이 급등 시작 지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계속 각고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당장 오른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이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한번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3만 원으로 해서 보유하시면서 향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노벨 생리의학상 이 이야기로 인해서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좀 움직임이 더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 54,7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399님의 고민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현재 수익권에 계세요. 잘 올라가다가요. 조금 주춤이는데 이거 잠깐 쉬어가는 걸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병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종목 잠깐 이제 대세 상승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조정과 상승 이렇게 계단식의 흐름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보유 관점 유지하겠고요. 단기 관점으로는 6만 원 잡아드리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6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유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장기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한번 강력하게 말씀도 드리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묵혀놓는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도 하고 무상증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기업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OLED 관련 소재 업체입니다. OLED 관련해서 소재를 개발한 업체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 캐파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생산이 늘어나면은 매출도 늘어나고 그만큼 이익도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보자고 하면은 단기와 중기를 잡아드렸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OLED 업황 자체는 올해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내년이 호황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6만 원, 중기적인 6만 5천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신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끌고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가격 전략 정리해 볼게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6만 원 목표 가격 제시해 주셨고요. 그 이상으로는 6만 5천 원 중장기 가격 전략 챙겨 주셨는데 최병진 전문가님은 나라면은 실적 잘 나오니까 1, 2년 좀 더 길게 보겠다. 그리고 가격 더 높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의견 챙겨 볼게요. 한국코퍼레이션입니다. 매수 가격 2,89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8913님의 고민인데 비중이 많은 상황 입니다. 이럴 때 대응 전략 알아볼게요. 매수 가격 언제 뚫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감명근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한국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힘드신 거는 아마 비중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지금 사실 크게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빠졌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비중 관리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하루하루 잠 못 주무시거나 급등나게 좀 일희일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원래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CRM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컨택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제 작년 말에 사실 이제 바이오주로 또 거듭나기로 했는데요. 게놈 바이오로직스 아시아퍼시픽을 또 211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그 관련해서 바이오 사업에 또 진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바이오 관련주라도 또 볼 수 있겠죠. 이제 뭘 하느냐? 거기서는 이제 심근 비대증 관련된 치료제가 지금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21년도 되면 이제 2상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클라우드하고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지금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구조 개편이 진행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향후 이제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신약 후보 물질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약 개발을 계속해서 또 진행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더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좋은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보유를 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즉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올해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8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인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나온 이후에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조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가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2,800원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손절가는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일단 2,300원 선에 보시면은 한동안 계속 지지하던 가격대죠.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무조건 비중도 많으시니까 일단 전량 손절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3,000원 주겠습니다. 물론 3,000원 이상 더 가실 수 있지만 3,000원에 도달하면 일단 보유 비중 중에 일부 이상, 절반 이상은 줄이셔가지고 꼭 차익 실현 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퍼레이션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보도록 할게요. 지지선인 2,300원 정리하는 구간으로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3,000원에서 반 정도는 차익 실현에 가자라면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인데요. 매수 가격이 84,860원에 비중 30%입니다. 끝자리 번호 1144님의 고민인데요. 호텔신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최병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호텔신라 하면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망 좀 어떨까요? 이 종목 유명한 종목이라 다들 비중도 좀 많이 높이신 것 같으세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대응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은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는 단기간에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시되 목표가는 대신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8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호텔이나 리조트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 4분기만 보더라도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1분기에는 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재무 구조를 좀 다변화하면서 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스테이라는 좀 중저가 브랜드, 호텔 브랜드도 내놓으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하자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거는 단기적으로 면세점이나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이 소식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떤 모멘텀으로 보유해야 되냐? 바로 다음 달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 관련한 서명을 할 경우에는 면세 사업, 호텔 사업 다 중국의 수혜 업종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반등 흐름, 실적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면은 목표가 85,000원 잡아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이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돼가는지 뉴스도 좀 잘 챙겨보시면서 흐름 보셔야겠는데요. 단기적으로 1차 목표 가격 85,000원 챙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고민들부터 먼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내 종목 어떡하지 하신 분들 문자들 많이 주셨나요? 지금부터 풀러 가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넘어갈게요.